일각에서는 대표님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또 따로 질문을 드리는 건데 트럼프가 이제 취임이 되면서 그 반감기 시그널 좀 앞당겼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즌 종료에 관해서도 좀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대표님은 이전 사이클들이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까요? 네. 무조건 뭐 말씀하신 부분도 저 네. 일리가 있다라고 좀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좀 앞당겨졌다라고 좀 보시는 분들도 음. 계시겠지만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이제 금리에 대한 이제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있고 그에 따른 유동성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또 그 데이터를 보면 아직까지는 글로벌 M2는 증가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도 좀 살펴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도 뭐 이런 뭐 고점과 저점 이런 거에 좀 시간을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은데 그것 또한 아직까지는 시즌 종료를 알리기에는 뭐 알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시즌은 좀 종료되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한번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 대신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자, 그러면은 마켓 타이밍에 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고 그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이제 다음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자산에 얼만큼의 비중을 내가 투자를 할 것인가 이것이 결국에는 포트폴리오의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가상자산에 집중하여서 가상자산에서도 어느 정도의 비중을 나눌지에 대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올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뭐 포트폴리오를 이야기하는데 왜 도미넌스를 가져왔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건 좀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도미넌스라는 것은요, 이제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의 비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은 전반적으로 한 뭐 40에서 60%, 많게는 70%까지의 비중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제 크립토 마켓에서 이더리움이 두 번째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20%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뭐 적게는 20%, 많게는 30% 가까이의 그 코인들이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알트코인은 사실은 수만 가지의 코인들이 있습니다. 거의 2만 개 가까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면 사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종목 선정하는 게 뭐 탑다운도 있고 바텀업도 있는데 그 종목 하나를 그 2만 개 중에 하나를 선정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런 대형주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가상자산 시장의 좀 특성을 잘 활용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면서 알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가 이제 반감기 이후에 사실 많이 펼쳐지고 있고요. 2016년에 반감기가 있었고 2017년에 불장이 있었습니다. 불마켓이 있었는데요.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고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했다라는 것은 결국엔 좀 알트코인 시총도 같이 좀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트코인이 뭐 10배, 20배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가 2017년에 있었고요. 뭐 20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에도 반감기가 있었고 21년도에 불장이 나타났는데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한 이후 이제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알트코인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024년 지금 장강기가 있었죠. 그럼 현재 2025년에 지나고 있는데요. 2024년부터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2023년부터 도미넌스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과거 반감기 이후에 나타났던 도미넌스의 하락분이 좀 더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분명히 저는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일각에서는 이제 이것은 ETF의 도입 유입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근데 뭐 물론 그것도 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ETF가 사실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전체 이제 비트코인 시가총액에서 한 5%에서 6% 정도입니다. 물론 큰 숫자이기는 하지만은 나머지 94%, 95%라는 것은 개인 자금 또는 이제 기업 자금, ETF 외의 시장 마켓에서 움직이는 자금이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이렇게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시기가 나타날 것이고 이제 알트코인의 불장도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것이 결국에는 뭐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와 연관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뭐 아마 금융기관에서 이제 투자를 뭐 주식 투자를 하신다고 이제 하시면은 금융기관에서 이제 투자 성향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하시거든요. 사실 가상자산은 뭐 아직 그렇다 할 뭐 금융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을 것이라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주식시장에서 투자도 하신다면은 이제 그 같이 이런 성향 테스트를 좀 먼저 해보시고 본인이 좀 위험을 추구하는지 또는 나는 좀 중립적인 시장이 좋다 또는 좀 안정적인 것이 좋다라는 것에 기반해 가지고 좀 투자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 중립 추구형을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약 70% 가까이 가져가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도미넌스에 근거한 것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제 비트와 이더의 도미넌스가 합치면 70% 정도가 평균적이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 나머지가 30%를 좀 가져가시는 게 조금은 더 괜찮고, 나머지 안정 추구형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조금은 더 많이 가져가는, 뭐 많게는 100% 가져가면 제일 좋겠고요. 이제 조금은 더 그래도 저 하고 싶다 하신 분은 80% 정도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가져가시고 나머지 알트를 20%, 그리고 위험 추구하시는 분들께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한 50에서 60%, 그리고 나머지 알트코인들 40에서 50% 정도를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알트코인은 사실 뭐 너무나도 뭐 다양한 알트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시가총액 한 15위 이내 또는 한 50위 이내, 좀 더 넓게 봤을 때 50위 이내에 있는 코인들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전체 2만 개 가까이 되는 코인에서 내가 좋은 것을 뭐 선택해서 뭐 이렇게 업사이드를 크게 노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 확률이 매우 미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안정성과 이런 것들이 좀 검증된, 어느 정도 검증된 코인들을 좀 투자하시는 게 낫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서 뭐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알트 코인들은 더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을 뭐 하실 때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을 사실 먼저 좀 투자를 하시고, 비트코인을 통해서 투자해서 투자 수익이 나신 그 수익금으로 좀 알트코인으로 이렇게 좀 투자를 이전해가는 약간 그런 리밸런싱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좀 하시는 게 아마 더 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가 이렇게 투자에 도움받을 수 있는 다양한 원칙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시장이 상승하거나 또 하락을 할 때는요, 이 원칙을 지키는 게 어렵지만 그 원칙을 지키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쭉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투자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또 마지막으로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은, 최근에 저희가 이제 시장 하락에 관해서는 뭐 관세에 관한 또 리스크 때문이다, 뭐 혹은 뭐 트럼프 행정부의 좀 실망스러운 태도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 반감기 시즌이 좀 빨리 도래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의 하락을 대표님은 어떤 부분에 가장 무게를 두고 계실까요, 혹시? 네. 지금의 하락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탑다운과 바텀을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약간 매크로 경제 측면에서 탑다운으로 흘러오고 있다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매크로 시장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좀 많이 고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매크로 측면에서 불확실성, 그리고 그것은 이제 가상자산 시장까지 연동이 되었고, 가장 좀 빨리 움직이는 시장이 가상자산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가장 큰 이슈는 결국엔 매크로적인 측면이고, 그것의 주요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강경한 관세 정책 때문이다. 그 관세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이런 경제 전망, 금리 전망들이 조금은 좀 불안하게 만들어가는 심리를 많이 좀 자극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길게 보았을 때는 충분히 저는 뭐 좀 바이더딥 여유 현금이 있고 뭐 투자에 뭐 공부가 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바이더딥 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세 정책 쪽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고, 그러니까 매크로 변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전반적인 시장 유동성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산 대비해서는 암호화폐에 좀 타격이 크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현상들은 왜 일어날까요? 이게 24시간 365일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주식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현금화하는 유동화하는 것이 한 3일 걸리고,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적합한 매수인과 매도인이 맞아야 되는 것인데, 가상자산 시장은 뭐 거래소에서 팔고 나면 당일 바로 즉시 현금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현금의 황금성 측면에서 가장 빠른 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반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조금은 선행하는 경향이 있다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나스닥과 동조되는 것이 아닌가, 또는 뭐 금과 동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측면은 황금성 측면에서 가장 빠르기 때문에 조금은 뭐 이렇게 좀 하락폭이 깊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